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을 실행한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빈 슬라이드 상태로 만들어지죠. 우선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에서 파일 저장하기 또는 단축키로 Ctrl S키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화면이 나타나면 이 PC 더블클릭해서 ITQ 폴더 찾아갈 수도 있고요. 저처럼 오른쪽에 문서 폴더가 바로 나타난다면 그냥 문서 폴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PC 아래 문서 폴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ITQ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들어가서 해당 폴더에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여러분이 연습하는 컴퓨터에는 ITQ라는 폴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임의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주세요. ITQ 아래 픽처 폴더에는 비디오와 그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 컴퓨터에는 없겠죠. 브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픽처 폴더를 만들어 이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브록 파일 압축 푼 상태에서 그림 파일과 비디오 파일 불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에 저장 규칙 있는데요. 파일 형식은 이 상태로 놓아두면 되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수험번호는 시험에 이미 응시한 사람은 자신의 수험번호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응시하지 않았다면 임의의 숫자 8글자로 만들어 사용을 해주세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파일이 저장이 완료되면 파일에 저장하기는 Ctrl S키 누르면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서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것들 설정할 필요 없고요. 방향 슬라이드를 가로로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또 다른 대화상자 나타났는데요. 맞춤 확인 눌러주세요. 화면이 조금 변경된 게 보일 겁니다. 보기 탭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선택되어 있는 기본 슬라이드는 2번 슬라이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업할 슬라이드는 3번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3번 슬라이드 선택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샵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그대로 맑은 고딕 상태에서 글자 크기만 16포인트 지정을 해놓고 글자의 색상 검정 텍스트 1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이 샵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 슬라이드 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1번 슬라이드에는 출력 형태 보면은 나타나지 않죠. 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서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선택하는 게 총 4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다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문제처럼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가 나타날 겁니다. 모두 적용을 눌러주세요. 삽입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전체 구성에 지정되어 있는 하단 로고의 그림, 로고 3.jpg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왼쪽에 색을 눌러주고 투명한 색 설정, 배경색을 클릭을 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상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글자의 색은 표준색에서 빨강을 지정을 해주세요. 탈락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하세요. 뒤쪽에 나오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서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을 눌러주세요. 현재 도형의 색상이 너무 진하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옅은 색 지정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서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뒤쪽의 색상보다는 조금 밝은 색을 지정하세요. 도형에 선 없음 지시되어 있으니까 두 개 도형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뒤쪽에 마스터 제목 상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크기와 위치 맞춰주세요. 그럼 전체 구성에 대한 설정은 모두 끝이 났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왼쪽에 슬라이드 하나만 나와 있죠. 엔터키 누르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한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슬라이드 6번까지 만들어주세요.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Ctrl A키 눌러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주세요. 슬라이드 1의 세부 조건 1번 작성하도록 할게요. 도형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림이 삽입되는 도형,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출력 형태의 그림까지 삽입한 상태에서 조절이 필요하다면 조절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도형 서식의 도형 옵션에서 채우기를 열어주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고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림2.jpg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오른쪽에서 투명도 0% 되어 있는 것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효과 열어주고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5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워드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ESC키를 누르고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는 지정하지 않고 굵게 속성만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상은 검정 텍스트 2를 지정하세요. 서식 탭으로 가서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변환을 가서 휘기에서 아래쪽에 오른쪽 줄이기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에서 근접 반사 터치를 눌러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삽입 탭 그림으로 가서 log3.jpg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색, 투명한 색 설정, 배경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배경색 투명해졌다면 크기 조절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위치 맞춰주세요. 슬라이드 2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에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상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도형 목록을 열어서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은 밝은색 지정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회전 핸들을 잡고 움직여서 회전을 시켜주세요. 색상은 뒤쪽의 도형보다 조금 진한 색이어야 되죠. 현재 상태여도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더 진한 색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도형이 회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자를 입력하면 같이 회전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형에 바로 글자 삽입하지 못하고요. 서식 탭 왼쪽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숫자를 1이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도형 3개를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의 윤곽선, 도형 선 없음 지정되어 있으니까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할게요. 홈 탭으로 가서 슬라이드 2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 텍스트 2를 지정하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도형을 복제를 해주세요. 출력 형태처럼 4개를 복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을 해주세요. 1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텍스트를 블럭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현재 문서 선택, 슬라이드 6 선택,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때 블럭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그냥 모두 건너뛰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삽입 탭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림 4.jpg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이 삽입되면 서식 탭 오른쪽에서 자르기 눌러주세요. 자르기를 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오도록 해주세요. 다른 곳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위치 맞춰 놓으세요. 슬라이드 3번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블록체인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고 탭키 누른 다음에 첫 번째 내용 엔터키 누르지 않고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엔터키 누르고 두 번째 내용도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블록체인 글자를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에서 첫 번째 지정된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줄 간격 1.5줄을 선택을 해주세요. 두 번째 내용들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에서 두 번째 지정된 것 선택하세요. 홈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줄 간격 1.5줄을 지정하세요. 크기를 조절하는데요. 오른쪽에 도형 옵션에서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텍스트 상자에서 자동 맞춤 안함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크기를 조절해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각 줄의 내용이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내용을 이제 한글로 수정을 해주세요. 상자의 너비를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나오도록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오른쪽 끝에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클릭하세요. 픽처 폴더에서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동영상 삽입되면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서 클릭할 때를 자동 실행, 반복 재생에 체크를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슬라이드 4로 가주세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입력 상자에서 표 삽입 클릭을 해주세요. 열 개수는 3으로 행 개수는 6을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을 열어주세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를 선택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서 머리끄레행 체크 없애고 줄무늬행도 체크를 없애주세요. 표 안에서 커서 깜빡이고 있다면 ESC 키를 눌러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텍스트 1 지정하세요. 표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너비 조절하고 크기 위치 맞춰주세요. 표 상단에 도형 삽입을 위해서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색상은 표보다 진한 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표보다 진한 다른 색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도형 삽입을 위해서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여서 잘려있는 부분을 조절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뒤쪽에 나오는 도형보다는 밝은 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두 개 도형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 선 없음 지정 안 되어 있죠.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하고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지정할게요. 글꼴 지정을 위해서 홈탭에서 글꼴은 도둠으로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하고 글자 색깔 검정 텍스트 1 지정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왼쪽에 복제를 2개를 해놓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저처럼 글자가 뒤집어져 보인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3개 도형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을 서식 탭에서 회전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텍스트 상자로 따로 입력해도 되지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한번 하고 다시 상하 대칭을 하면 글자가 다시 원상태로 나타날 겁니다. 도형 하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서식 탭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에서 기본 도형에서 배지를 선택하세요. 크기와 위치 맞춰주세요. 오른쪽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을 하세요. 방향을 선형 아래쪽을 선택하세요. 위에 진한색, 아래쪽이 옅은 색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만약에 아래쪽이 진하고 위쪽이 옅은 색으로 나타난다면 각도를 270도로 바꾸면 출력 형태처럼 나타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크기 조절해주고 텍스트 수정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5를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입력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모든 차트에서 콤보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서 계열 1은 구매 경험 없음이고요. 계열 2는 구매 경험 있음인데요. 조건을 보면은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서식에서 구매 경험 있음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열 2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데이터 입력창이 나타나면 계열 1과 계열 2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B열, C열은 너비를 조절해도 되고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D열은 계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 없죠.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릴게요. 항목 1에서 항목 4까지 나와 있는데요. 항목 5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고 20대에서 60대까지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 테두리가 6행까지 확장이 되어 나타나고요. B열의 구매 경험 없음, 이 데이터 입력, 그리고 C열도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B열 입력하고 C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출력 형태 보고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현재 이 데이터는 컨트롤 1키를 눌러주고요. 최소값이 하이픈으로 나타난다면 회계 서식 지정하지만 0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숫자 서식 지정할게요. 소수자릿수는 한 자리,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 없죠. 확인 눌러주세요. 차트 모양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입력창은 닫도록 할게요. 크기와 위치를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차트 오른쪽에서 더하기 표시, 차트 요소를 열어주세요. 아래쪽에 범례 나타나고 있는데요. 범례 체크를 없애주세요. 데이터표 나타나야 되죠. 체크를 해서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차트 요소는 잠시 닫아줄게요.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도둠에 글자 크기 16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일 지정을 해놓으세요.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차트 영역에 채우기 색상 노란색 지정하세요. 윤곽선 지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안 보이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일로 지정하세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세요. 홈탭에 가서 글꼴 도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된 상태에서 차트 제목 수정을 해주세요.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배경일 지정,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 텍스트일 지정, 도형 효과로 가서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 아래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일, 도형 윤곽선은 지정하지 않고요.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 여기에서는 윤곽선 없음을 지정하세요. 데이터 서식에 대한 것은 처음 만들 때 이미 다 지정했기 때문에 다시 지정하지 않습니다. 값 표시로 50대 구매 경험 있음 계열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인 선형에서 현재 이 부분이거든요. 꺾인 선형의 표식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 부분만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차트 요소를 다시 열어주세요. 데이터 레이블 되어 있는데 체크하지 말고 오른쪽에 삼각형만 클릭하세요. 아래쪽을 선택을 하면 8.2라고 레이블 값이 나타납니다. 차트 요소는 다시 닫아줄게요. 출력 형태에서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한 번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간격 너비를 150%로 입력을 하면 너비가 조금 넓게 지정될 겁니다. 세로축 왼쪽의 것을 숫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을 눌러주세요. 최소값 70, 최대값 95, 간격은 5 단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소수점이 나타나고 있죠. 아래에서 표시 형식 열어주세요. 범주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소수자릿수가 1로 되어 있죠. 0으로 변경 엔터키 눌러주면 소수자리가 사라집니다. 오른쪽에서도 세로축 숫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최소값 0, 최대값은 30으로 변경되어야 되죠. 3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단위는 10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주 단위를 10으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역시 소수점 아래 나타나면 안되죠. 표시 형식 숫자를 소수자릿수 0으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데이터표의 테두리가 출력 형태에서 연하게 되어 있다면 수정하지 않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를 선택을 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일로 지정을 해서 색상을 변경을 해주세요.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 도형 스타일에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2를 선택을 하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방향도 중앙으로 변경,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다시 한번 잘 보는데 그림자 영역의 테두리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고 오른쪽의 세로축에는 눈금선이 아주 작게 나타나야 되죠. 왼쪽의 세로축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을 지정하면 오른쪽에만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의 세로축도 선택을 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지정하면 선이 이렇게 나타나고 눈금선도 나타납니다. 만약에 눈금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른쪽 축 서식에서 축 옵션을 가주세요. 그리고 눈금에서 보면 주 눈금이 없음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깥쪽 선택, 그리고 바깥쪽이 되어 있는데도 안 나타난다면 없음한 다음에 다시 바깥쪽 선택하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6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입력 상자는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왼쪽 도형, 오른쪽 도형 커다란 것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조금 밝은색 지정할게요. 테두리 지정되어 있는데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 지정, 윤곽선의 두께 4분의 3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도형 목록을 열어서 사각형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상, 여기도 역시 밝은색인데 왼쪽과 다른 밝은색 지정을 해주세요.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도형 윤곽선은 색상은 검정 텍스트 1이지만 두께가 조금 두껍게 되어 있죠. 윤곽선의 두께 2와 4분의 1포인트 지정할게요. 그리고 윤곽선의 종류는 대시에서 파선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둥근 모서리를 조금 작게 조절을 해줄게요. 도형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에서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전 강의에서는 도형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 복제를 해서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으로 모양을 변경해서 작업을 했었죠. 이번에는 새로운 도형을 모두 하나씩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설정을 한꺼번에 변환하는 것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색상, 테두리, 도형의 크기, 위치 정확하지 않아도 우선 순서대로 만들어 놓기만 할게요. 서식탭 왼쪽에서 도형 삽입할 수 있죠. 도형 목록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도형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옆에 화살표, 도형 목록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찾아서 그려주세요. 바로 옆에 오른쪽 도형은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에서 도형 찾아서 그려주세요. 왼쪽 아래 모든 참여자 써있는 도형,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려주세요. 블록 써있는 도형, 그리고 아래쪽에 삼각형 도형 있죠.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순서도에 있는 순서도 병합 도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위쪽에 블록 도형 그리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별 및 현수막에서 도형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왼쪽 아래 삼각형, 도형 목록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찾아서 그려주세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에서 순서도에서 도형을 찾아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오른쪽 송금 완료 도형,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를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동일하게 그리면 되겠죠. 상단에 있는 도형,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아래쪽에 디지털 써있는 도형,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아래쪽 도형은 위의 도형과 동일하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복제를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에스크로 써있는 도형, 동일한 도형이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다시 복제를 할게요. 가운데 보증 써있는 도형,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에서 도형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두 개는 스마트 아트로 만드는 거니까 나중에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두 블록 설정해주세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혹시라도 선택하지 않아야 될 도형까지 선택이 되었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해당 도형을 클릭을 해주면 해당 도형은 선택해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도형 윤곽선이 있죠.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 검정 텍스트 1 지정하고요. 윤곽선의 두께는 두께에서 4분의 3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6에는 글꼴이 굴림 18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대부분이 검정색 글자죠. 색상 검정 텍스트 1로 글자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송금 완료 도형만 선택을 해서 이 도형은 다시 흰색 배경일로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해야 되는데 글자 입력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 조금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각각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적당하게 위치도 맞춰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A가 B에게 송금, 이 도형은 우선 노란색 핸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 맞추고 크기 조절해주는 게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A에서 B에게 송금 도형은 노란색 핸들을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작동 프로세스 도형은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도형에서 디지털 도형 역시 선택해서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보증에 해당되는 도형 상하 대칭을 해야 되는데요. 상하 대칭을 하면은 글자가 뒤집혀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형 안에 글자를 직접 쓰지 않고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도형을 그대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의 보증은 글자를 삭제를 해주세요. 복제한 도형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이 도형은 다시 원래대로 상하 대칭을 해놓고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 없음, 그리고 도형 윤곽선도 없음으로 변경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동해서 아래쪽에다 가져다 놓으면 도형에 직접 입력한 것처럼 나타나죠. 그럼 뒤쪽에 도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노란색 핸들로 잘려있는 부분 조절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처럼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 각 도형의 색상 변경해야 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시험지가 흑백으로 출제되어서 여러분한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색상이 모두 흑백으로 보여지고 있죠. 정답 파일을 보고 있더라도 정답 파일과 동일한 색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출제된 형태에서 어둡게 보이는 곳은 색상을 진한 색 지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밝게 보이는 곳은 색상 연한 색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같은 밝기로 보이면은 같은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각각 색상,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세요. 색상 완료했다면 스마트 아트 삽입하기 전에 정보 포함 블록 생성해서 블록까지 화살표가 보이고 있죠. 이건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선에 보면은 꺾인 화살표 연결선 있죠. 선택을 하고 정보 포함 블록 생성 아래쪽 테두리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쭉 이동해서 블록 오른쪽에 출력 형태처럼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마우스 클릭을 놓아주세요. 도형 윤곽선에 가서 윤곽선의 색상은 검정 텍스트 1, 두께가 너무 얇은 상태죠. 다시 윤곽선에서 두께를 2와 4분의 1포인트 지정을 하고 화살표 끝에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죠.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화살표를 선택, 같은 모양을 찾아서 화살표 스타일 2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형을 만드는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도형 하나를 만든 다음에 도형을 복제하는 방법과 현재처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크기, 위치, 그리고 다른 부분까지 모두 설정하는 것,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매번 도형을 하나씩 만들어서 글꼴 설정, 윤곽선 설정, 이거를 매번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스마트 아트 작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마트 아트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서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모두에서 같은 모양 찾아도 되고요. 각 목록에서 찾아도 됩니다. 프로세스형의 제일 위쪽에 보면 기본 프로세스형이라고 있죠. 상단에 있는 스마트 아트하고 동일한 모양이니까 확인 눌러줄게요. 각각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전자 입력하고 엔터키 상거래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입력했을 때 줄 간격이 너무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 입력하고 Shift 엔터키를 눌러서 상거래 입력하면 줄 간격이 좁게 입력이 됩니다. 나머지도 Shift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디자인 탭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목록을 열어주세요. 세부 조건 2번 보면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3차원 광택 처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3차원의 광택 처리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맞춰주세요. 홈 탭에 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 글자의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각각 도형의 색깔 동일하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위치와 크기 정확히 맞춰주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스마트 아트 추가 삽입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스마트 아트 다시 눌러주고요. 주기형에서 무지향 주기형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서는 4개가 나오는데 저희는 5개 나오고 있죠. 아무 것이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울게요. 우선 각각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ESC 키를 2번 누르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죠.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강한 효과를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 글자 색은 흰색 상태죠. 그런데 상자가 너무 작아서 글자가 이렇게 2줄, 3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도형을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면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 너비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그런데 조금 정확히 한다면 출력 형태 보면은 위에 있는 색상이 조금 밝고 아래에 있는 색상이 조금 진한 색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을 아래에 있는 색상을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룹화를 할게요. 왼쪽에 도형을 모두 드래그해서 그룹화를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해서 그룹 지정하세요. 오른쪽의 도형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해서 그룹 지정하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하세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주세요. 먼저 닦아내기를 선택하고 오른쪽의 효과 옵션에서 위에서를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시계 방향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를 올리고 보면 정확한 이름은 시계 방향 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 옵션을 설정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정이 따로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왼쪽의 도형은 1번 애니메이션, 오른쪽 도형은 2번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 1번, 2번 순으로 애니메이션이 동작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 보기로 동작할 때 도형 하나라도 애니메이션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룹화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그룹 해제한 다음에 그룹 설정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잘 안되는 부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